충치나 치아 손실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치아에 손실이 발생하면 영양 섭취가 나빠지게 돼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치아 문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겨 잇몸 질환이 발생하면 잇몸에 있는 세균이 치아의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 다른 전신 질환 발생 확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치아 건강, 만복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제 트리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을 식사할 때 이제 잇몸도 아프고, 예, 그러니까 또 음식이 잘 씹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불편한 점이 참 많았지. 예. 아무래도 뭐 좀 음식을 씹어 먹는 거죠. 그게 뭐 일단은 제일 불편하긴 한데 외관상을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일단 이제 씹을 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통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찬양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러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또 밥 먹다가도 이게 씹으면은 씹지를 못하고 잇몸이 이제 다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이제. 충치가 심하게 발생했거나 치주염이 심해 기존 치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임플란트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저장 능력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심리적으로도 다른 치아와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 임플란트 방식 중 디지털 프라치를 선택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함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우리가 심는 경우는 치아를 이렇게 상실했을 때 보통 충치나 풍치, 치주 질환으로 해서 치아를 빼게 될 것 같으면 그 빠진 부위에 치아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보철을 올리는 방법이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하나가 빠졌을 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두 개나 세 개, 또 어금니 쪽에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보철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무치약인 상태에서 전체 이를 다 빼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풀 아치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상태가 되었을 때 최소 4개, 5, 6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전체 임플란트를 만들고 위에 보철을 형성하는 방법이 풀아치에 대한 개념이 될 것이고 디지털 풀아치가 된다는 것은 수술 방법을 아예 잇몸을 절개하거나 일반적인 절개 임플란트 시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시술할 수 있는 수술 틀도 만들고 스캔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로 수술 계획들을 잡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술할 때 가이드를 만들어서 디지털로 수술하고 보철의 과정들도 일반적으로 본을 뜨는 임프레션 하는 과정이 아닌 디지털로 기존에 만들어진 임시 보철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디지털 방법이 들어가는 방법이 디지털 풀아치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는 장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잇몸을 절개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모든 시술 과정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술 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고 임플란트 수술이 되지 않는다. 즉 쉽게 말해서 상악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뼈 수술을 해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악 같은 경우는 구치부에 신경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신경관으로 인해서 구치부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다. 그래서 전체 풀아치를 만들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도 디지털 풀아치를 통해서 앞쪽 부분에 소수의 4개나 5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풀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지털 풀아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그로 인해서 좀 나이가 드신 그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또한
당뇨와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도 디지털로 수술하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원활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지털 프라치의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뼈 이식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이 경제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 보철이 들어가는 시간들도 굉장히 단축을 해서 정말 빠르게는 무치약 경우는 한두 달 만에도 모든 그 시술이 끝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시술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치약인 경우에 틀니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이를 다 뽑고 이렇게 지내는 상태에서 뼈 상태가 아주 이렇게 좀 양호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디지털 프라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되었던 방법인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가 수술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는 40대, 50대, 60대 젊은 층에서도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를 상실하게 되거나 전체적으로 이를 다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무치약으로 틀니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그런 환자분들까지도 디지털 프라치를 이용해서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조금은 한산한 도로. 바람에 실려오는 봄 향기를 느끼며 이영실 씨는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는데요.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머니 지금 이 아침부터 어디 가신다는 기분 좋고 네, 지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시간 가는데 왜 이렇게 기분 가세요? 그 기본적인 이를 치료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치과에 가고 있습니다. 이가 아플 때는 모든 게 귀찮기만 했던 그녀는 이제 치과를 오는 이 길도 참 좋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치과. 그녀의 아침은 이렇게 치과에서 시작됩니다. 4월에 프라치 수술을 받은 영실 씨는 지금 임시 치아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편하고 마음에 들어 마지막 장착하게 될 최종 보철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이가 약하셔가지고 저 좀 틀니를 좀 오랜 기간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틀니의 그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 음식을 식사할 때 이제 잇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또 음식이 잘 씹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불편한 점이 참 많았지. 또 항상 또 자기 전에 빼고 자야 되고 또 아침에 또 끼어야 되고 구취 같은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틀니를 하게 되면 그런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그 틀니 하시는 분들에서 전문적인 그런 시술을 하신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또 원장님이 여기에 또 최고로 또 권위가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병을 찾게 되었습니다. 임시지만 지금도 되게 편합니다. 지금 이가 아래 위 딱 장착이 돼 놓으니까 이제 음식 먹기도 그렇고 또 이 생활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식사하는 거 조금 더 부드럽게 유동식으로 좀 부드럽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제 검사해보고 빠른 시간 내에 마지막 최종 보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씹히는 거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모양 상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그렇게 좀 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자연스럽고 너무 딱딱하고 얇은 거 같은 거 지금 드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김치나 고기 같은 거는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요. 네. 모양은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본인은 이보다 더 예쁘게 나올 거니까 네. 보조이니까 오늘 그 검사를 좀 해드릴게요. 심탁 주세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양쪽에 씹히는 느낌 어떻습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편합니까? 왼쪽이 좀 수월습니까? 다물릴 때. 왼쪽. 왼쪽이에. 아, 해보세요. 왼쪽 여기가, 그지? 다물었어요, 한번요. 아, 해보세요. 왼쪽이 좀 그렇다, 수월다, 그지? 예, 예. 오늘 그것도 조금 더 체크하시고, 이제 지금 현재 잇몸 상태로 봤을 때는 곧 1, 2주 상간으로 본일을 넣으면 되겠고요. 아쿠아픽 사용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물어 보실까요, 한번요? 최종 보철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부분 모두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합니다. 인물이 한 인물 확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수술도 잘 됐고요. 이제 보니까 보조의 상태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예. 왼쪽에 이렇게 받치는 느낌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침 느낌 없고 오른쪽이 조금 이렇게 씹을 때 조금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아, 조금 예. 아직까지 그지 예. 보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확인해가지고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를 좀 할 거거든요.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 뭐 한 1, 2주 사이에 이제 최종 보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느낌들을 우리가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김치나 고기나 마음대로 이렇게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이 지금 남아있던 요 이들 지금 다 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요렇게 지금 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무리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뭐 불편한 사항은 없고요. 예, 너무 편하고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모양 형태는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기는 어떻고? 너무 마음에 들고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 제2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그래요. 살고 근데 있다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 수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임시 보철을 뭐 연결 못하고 한 뭐 4개월, 6개월 안 가겠나 싶었는데 바로 지금 연결이 돼서 저도 참 좋습니다. 네, 좀 좋고 감사합니다. 빨리 최종 보철 돼서 좀 식사하는 것도 좀 마음대로 좀 쉽고 탈 안 생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예. 관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 관리 잘 하시고요. 예, 그러시면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이영실 환자분은 그 상하각 양쪽 다 부분 틀니를 끼고 있는 상태로 오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하근 이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거의 이거는 뽑기 일보 직전 상태였고 하악에도 치아가 4개 남아 있었지만 치주 질환이 아주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틀니를 끼고 있었지만 거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또 이분이 오셨을 때 뼈 상태가 굉장히 약한 상태였습니다. CT를 찍고 뒷달 스캔을 해서 사전 검사를 했을 때 뼈의 골질 상태가 이와 같이 좀 더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뼈가 내부에도 있어야 되는데 턱뼈 안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시커멓게 검게 보이는 거의 뼈가 골밀도가 굉장히 낮고 골질이 약한 그런 상태로 오셔서 상당히 이게 수술하기도 좀 까다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조금 더 안정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통 한 3, 4개월 심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렸다가 디탈 프라치를 보철을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환자였고 그것까지도 환자분이 흔쾌히 이렇게 이제 응해 주셔서 수술을 받게 된 그런 환자입니다. 이분이 수술하는 당일날 밑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위에도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을 때 당일에 바로 보철을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그 최종 그 임플란트의 고정이 상당히 잘 나와 가지고 당일에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보조의로 이를 연결한 그런 상태로 시술이 끝나고 오늘 이제 아마 이렇게 환자분이 그 상태에서 보조의 상태에서 체크를 받고 이후에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마 최종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환자의 구강 스캔을 먼저 진행한 후 컴퓨터를 통해 치아 디자인을 만드는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절개 없이 식립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물을 시술과 동시에 장착하게 되며 시술 후 즉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별도의 뼈 이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최대 3개월 이내로 모든 치아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디지털 프라치 수술이 끝나고 나면 90% 환자분은 당일 보조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보조의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임플란트 시술할 때 임플란트가 매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초기 고정이 다 얻어지는 거고,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힘이 가는 그런 위치들을 다 찾아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보조의가 들어가면 빨리 이렇게 끝나시는 분은 한두 달 만에 치료가 최종 보철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약한 뼈를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그 상태에서 2, 3개월, 3, 4개월 임플란트가 굳어지는 시간들을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임시보철부터 해서 최종 보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영실님 같은 경우도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뼈 같은 경우 골질이 굉장히 약하고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한 3, 4개월 기다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잘 나와서 바로 보조의가 들어가고 우리가 그 보조의 상태에서 스캔을 해서 최종 보철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수술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보조의가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환자 입안에서 최종적으로 그 보조의 상태에서 환자가 느끼는 느낌, 이렇게 음식물이 씹히는 그런 정도들,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들을 우리가 한 1, 2주 시간을 두고 지켜보게 됩니다. 또 잇몸이 아무는데 또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보고 환자분이 그 모양 형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씹히는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교합이 잘 나오는 경우는 바로 그 이후에 파이널 최종 보철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영실님 같은 경우는 보조의 상태에서 환자분이 느끼는 그 형태나 모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씹히는 부분들에서 크게 문제점들이 없기 때문에 보조의 상태의 그 스캔을 통해 가지고 최종 보철이 이제 만들어지고 아마 빠르면 한 1, 2주 내에 최종 보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저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보다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면서 저만의 인생이 아닌 이제 좀 남들에게 어떤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예.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자연 치아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던 임종술 씨는 치아 문제로 항상 얼굴이 굳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표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뼈 이식 후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종술 씨가 이렇게 밝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좀 음식을 씹어 먹는 거죠. 그게 뭐 일단은 제일 불편하긴 한데 외관상을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입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팠어요. 이 뭐 잇몸 쪽이라든지 통증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걸 발견했는데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래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빠지게 되잖아요. 걸어가서 관리가 좀 힘들었어요. 다른 데 갔더니 자기네들은 시술이 힘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상 대학병원 갔는데도 예약 잡기도 힘들고 금액도 금액이고 그래서 알아보고 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죠. 일단 반신반의했죠.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가능할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른 임플란트보다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네, 기간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제 불편한 일을 보고 하고 이런 불편하긴 했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는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예. 잘 있었습니다. 마스크 좀 벗으시고 네. 예. 오늘 그동안에 또 우리 뒷달 프라치 수술하고 보철 들어간 부분들 확인하고 검사하는 시간들 갖도록 할게. 멋지지만 안경 조금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뭡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다물으시고요 한번. 네. 오케이. 안쪽에 여기가 조금 약합니다. 다음번에 시간 한 번 더 잡아서 여기 관리하는 거를 제가 조금 한 번 더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물어 볼까요 한번요?
지난번에 오른쪽이 조금 씹기가 수월고 왼쪽이 조금 불편하고 그죠? 네.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계속 아니요, 지금 저번에 와가지고 밸런스를 한번 잡았거든요. 잡았어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다음번에 요 잇몸 확인할 때 네네. 밸런스를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아직도 오른쪽이 지금 이 밸런스가 조금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밑에 지금 안쪽이 네. 조금 약하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려오셔가지고 네. 한번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확인 좀 더 해드릴게요. 네. 보시는 대로 임종술님은 상하게 이렇게 6개의 임플란트 치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거의 10개가 넘는 치아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아래 치아를 이용해서 뭐 식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또 대외적으로는 활동도 이렇게 치아가 이런 상태니까 다행히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환자분이 그나마 이렇게 생활이 되었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로 환자분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치과를 여러 군데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 들은 게 상악동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약한 상태였고 그리고 어금니 쪽에도 뼈가 약하고 앞니 쪽도 이렇게 임정이 많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뼈 수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구강 내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염증 질환은 입 안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평소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복합 치주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복합 치주염은 치아 주위 잇몸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 치조골과 잇몸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가 흔들리고 이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환자분들을 당신 치주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크게 이렇게 아픈 그런 증상을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왜 생기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큰 문제가 잇몸에 플라그나 치석이 많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치주염 상태라 보면 될 것이고 치아 자체의 문제라보다는 치아 주위의 그 잇몸 쪽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가 치주염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또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고 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 해서 동일하게 임플란트 주위에도 치아에 생기는 동일한 그런 치주염 상태가 생기는 게 치주염, 또 풍치, 치주질환 어른들이 주로 와서 나 잇몸에 풍치 걸렸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치아에 바람이 들었다 풍치라고도 이야기하고 보통 우리가 그냥 그 밭에서 무 뽑듯이 이렇게 이 치아를 뽑을 때도 아주 이렇게 그냥 쑥 뽑아지는 그런 상태가 치주염 상태라 보면 될 겁니다. 치아뿐만 아니라 내장기에 생기는 병들이 심하게 아프고 정말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게 심각한 상태가 되듯이 치주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피가 많이 나요, 좀 많이 부었어요, 좀 이제 아파요 이렇게 하고 봤을 때는 거의 회복 불능의 그런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게 치주염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이 환자분도 치아를 이렇게 뽑고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이 생긴 부위들을 보여줄 때 환자분이 더 실감을 하고 이렇게까지 내 이가 안 좋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치주염의 그런 그 위험성이 우리나라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치주염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분들은 오셔서 치주염에 이게 유전적으로 치주 질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지만 가족력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들이나 가족 중에 그 치주염이 많이 있다 그러면 나도 그런 충분한 인자들 또 쉽게 말해서 그 가족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식습관들 그리고 또 우리 그 인체의 그 호르몬이나 또는 그 침샘에 의해서 입안에서의 그런 환경들이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치주염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내가 관리를 하는 그 개념하고 또 병원에 오셔서 관리를 받는 개념하고 그 두 가지가 동일하게 이렇게 쭉 같이 나가줘야 이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치주염은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1년에 최소 2차례, 3차례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환자분들이 입안에서 관리를 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또 치약이나 칫솔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구강 세정기라 해서 입안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세정기들이 치과에 와서 물을 분사해서 청소를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구강 세정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아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관리하시는 걸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치주 질환 풍치니까 임플란트 쪽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치주 질환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관리하시는 거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임플란트 심어놓은 자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바깥쪽은 잘 돼요. 네. 바깥쪽은 잘 돼서 이렇게 양치질을 쭉 잘 하시는데 안쪽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안쪽 여기 하실 때는 이렇게 칫솔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안쪽을 좀 더 관리해 주시면 네, 조금 더 신경 쓰. 좋을 오래 것 같아요. 하는데도 잘 안 예. 들어가더라고. 그게 쉽지가 네. 지금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그 내가 지금 그 익숙해진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또 관리하는 부분들 신경 쓰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쪽 관리 부분 한 번 더 예약을 잡아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씹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오늘 많이 바쁘시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시술이 끝나서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참 좋은 것 같고 하여튼 관리하는 부분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하시면 오래오래 잘 쓰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일정 한번 잡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음식 씹어 먹는가? 뭐 고개 잘 편해졌고 그러고 이제 이 사람 표정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크죠. 사람들이랑 이제 마스크 벗고 대화를 할 때 표정 자체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얼굴이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게 제일 좋죠. 좀 전에보다는 관리를 더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이제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치과도 자주 와가지고 검진 받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예약 잡는 데 자주 와가지고 상태 확인하고 그러고 뭐 또 뭐지 치아 관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모습의 김용진 씨는 오늘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성 치주염으로 아랫니를 모두 빼고 지금 임시 틀니를 사용하며 뼈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시술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상당히 피로했었거든요.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일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참다가 고민하다가 이 치과 병원을 왔고요. 일단 이제 씹을 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진통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예, 잇몸도 붓고 그랬고요. 제가 또 무리하게 운동도 하고 뭐 저 그랬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인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나눌 때 프라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일단 신뢰가 갑니다, 이 병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믿을 만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수술할 준비들이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러 오셨는데 사전에 수술 전에 검사를 조금 하고 특별히 이제 입안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3D 프린팅해서 모델이 이렇게 다 나왔어요. 예, 모델 나온 거 하고 그리고 임시로 지금 이가 만들어져 나왔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 보철을 연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 보시면 요 부위에 임플란트가 이게 심어질 거다. 그리고 나면 이제 다른 부위에도 우리가 심어야 될 부위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다 뼈가 그래서 0.0mm 단위까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전에 이 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뼈 골질이 여기는 조금 높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서 괜찮으면
6개가 아니고 하나, 2개 정도 더 심어가지고 한 8개까지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는 부위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더리를 어떻게 해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가 어떻게 심어질 거다 하는 걸 부위마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깊이와 임플란트 사이즈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 수술털이 나왔기 때문에 요 수술털 상태에서 입안에서 얼마나 이제 정교하게 잘 맞는지 CT도 찍어보고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수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한번 앉아볼까요? 네. 해볼까요? 다음으로 보세요. 한번. 오케이. 손꼽을 들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최종적인 모양이 아니고요. 고정이 안 된 상태지만 이렇게 오늘 나중에 수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넣고 연결해가지고 집에 가실 겁니다. 예, 괜찮겠죠, 그죠? 예. 잇몸에 눌러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해보세요.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요동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수술털을 그 가이드가 지금 보면 지금 6개에서 8개까지 지금 우리가 심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디자인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취가 안 된 상태라서 조금 눌러지는 데가 있습니다. 아픈 데도 있어요. 다음으로 볼까요, 한번요? 아차, 예, 좋습니다. 잘 맞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CT 확인하고 괜찮으면 바로 수술 진행해도 되겠네요. 가서 사진 하나 찍고 오셔서 이제 수술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오셔서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딱 물고 계셔야 됩니다. 시술 전 검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용진 씨. 3D CT, 3D 구강 스캐너 등의 첨단 장비를 사용해 잇몸뼈의 양, 신경의 위치, 식립 깊이와 각도 등을 꼼꼼하게 검사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 정확한 위치에 정밀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붓기나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 역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김용진 환자분이 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상하 대부분의 치아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악은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상악도 구치부에 이들은 치주염 때문에 거의 뽑기 일보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담을 해서 하악은 전체적으로 발치를 하고 디지털 플라치를 시술하기로 해서 오늘 이제 환자분이 오시면 시술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악 구치부는 이 치아를 뽑고 이미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로 해서 양쪽에 2개씩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상태, 그런 상태의 환자입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구치부, 상악 구치부 쪽에는 치주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또 하악에는 충치가 이렇게 심하고 뿌리만 남아있고 사랑니가 있는 부분도 치아가 이렇게 다 망가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악의 치주염이 너무 이렇게 심한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상악은 구치부 쪽을 발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미 상악 쪽에는 양쪽에 2개씩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2개의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구치부 쪽에 아주 약한 부분들은 피해 가지고 그 부위에서 시술을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기존에 환자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임시 틀니를 이용해 가지고 구강 내에 이제 그리고 임시 틀니에 대한 그 스캔을 다 완성한 상태입니다. 스캔을 하고 CT를 찍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모의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치아 배열들을 먼저 하게 되고 이 치아 배열이 상악에 있는 치아들과 맞물리는 위치들을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로 또 어떤 각도로 어떤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열들을 어떻게 할 거다는 것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내비게이션을 해서 모의 시술 틀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데 이게 환자 입안에 넣어질 수 있는 또한 이 바이트까지 제작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상태에서 3D 프린팅 되어 있는 그런 모델상에서 바이트를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환자 이제 입안에서 시술할 부위들을 찾고 그리고 디지털로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환자분 수술을 오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임시 체결하는 것까지를 오늘 다 하고 집에 가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시술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이 디지털화돼
더 정교하고 세심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프라치형 보철부를 고정하게 됩니다. 디지털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 없이 식립할 수 있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보철부를 수술과 동시에 장착해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김용진님 수술 마무리 지금 잘 하고 나왔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뼈 골질이 많이 약하고 골밀도가 너무 낮아서 초기 고정을 못 해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 김용진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하고 내비게이션 했을 때 골밀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그런, 쉽게 말해서 뼈가 너무 단단한 뼈죠.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수술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약한 뼈보다 더 위험한 경우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전에 체크가 다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지금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수술이 끝난 이후에 지금 바로 그 보조 이를 체계를 연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 할 것 같으면 환자분들이 이가 없이 임플란트 뿌리만 심어놓은 거와는 다르게 임시이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며칠 동안 좀 잇몸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유동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좋고, 그리고 임시이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솔제를 하거나 각을 할 때 입행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주의사항을 해주는 게 좋을 겁니다. 특별히 디지털로 수술했기 때문에 일반 그 절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막 많이 붓거나 멍이 들거나 막 심하게 멍이 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음 찜질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주어지는 약들 좀 잘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괜찮을 겁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입안에서의 그런 교합 관계라든지 모양, 형태, 색상 등을 갖다가 체크를 하게 될 것이고, 환자 잇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환자도 만족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면 바로 지금 끼고 있는 보조이를 풀어서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캔 작업을 진행을 해서 그 스캔한 것을 데이터로 이용해 가지고 파이널 보철, 최종 보철을 그 상태에서 바로 만들게 되면 빠르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다 만들어지고 그 환자분이 최종 보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이제 잇몸하고 치아 때문에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좀 일상생활 아내하고 딸한테 좀 훨씬 잘 해야 되겠죠. 외출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날씨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김정환 아버님은 요즘 삶의 질이 높아져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도 실컷 부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한 시간을 너무 즐겼는지 이젠 식이 조절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네요. 틀니는 끼고 있다가 평상시에 낮에는 끼고 있다가 밤에 되게 되면 빼가지고 씻어놓거든요, 전부. 제가 이 찬양한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이러면 자꾸 떨어지는 거를. 이게 떨어지고 또 밥 먹다가도 이게 씹으면은 씹지를 못하고 잇몸이 이제 다니까 굉장히 아픈 거지, 이제. 틀니를 전에 부분 틀니를 했었어요. 부분 틀니를 하다가 오래되니까 남아있는 이빨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틀니를 하게 된 거야, 이제.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임플란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임플란트를 못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잇몸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턱이 나갑니다, 이래요. 아이고, 겁나서 그거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당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러는 거라. 와서 뭐 원장님이 됩니다 그러는데 뭐 기뻤죠. 더 이상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 틀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디지털 프라치 수술하고 이제 보철 들어간 상태에서
치아 이렇게 물리는 거, 씹히는 거, 그지? 그 검사도 조금 하고, 털리 쓰신 게 지금 한 10년 넘게 쓰셨기 때문에, 이제 보철이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관리하는 걸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술 이 힘 빼시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한번 다물어 볼까요? 입술만 한번 살짝만 다물어 보세요. 그렇죠? 힘 빼시고 더. 꼼 교합이 꼼 불안한 부분이 있네. 아 해볼까요? 다물어 보시고 하면 아 해보시고 다물어 보시고 하면 지난번보다는 좀 많이 안정적이네 해보니까 좌우로 지금 그 씹히는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조금 더 몇 번 더 이렇게 좀 조정을 하면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 조금 그렇네요. 조금 약한데 이 부분들을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환자분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이 상태로 털리를 이제 끼고 계셨는데 한 10년 가까이 털리를 끼고 이렇게 계셨습니다. 털리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상태에서 식사도 그렇지만 또 대외 활동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털리가 떨어지고 밑에 거는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 상태였었고 환자분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여러 치과들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먼저 사전에 스캔을 해서 시뮬레이션 과정을 해보게 될 것 같으면 환자분이 가능하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4개 정도 그리고 위에는 한 4-5개 정도 이렇게 심으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할 거다 하는 걸 갖다가 육안상으로 또 CT를 찍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환자였고 근데 그거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렇게 시술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거의 한 달 채 남짓해서 시술이 끝난 그런 환자라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이 신경관을 피해 가지고 4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위에는 오히려 하나가 중간에 더 작은 게 하나 더 들어가서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디지털 프라치가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는 거는 좀 어떠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잘 씹어도 예.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너무 욕심내서 하지 말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 밑에 쪽 안쪽에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약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오시면 또 요 안에 관리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 보철 같은 경우는 보철을 풀어내서 안에를 우리가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조치들도 조금 하고 해서 더 관리가 잘 돼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안쪽에 여기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안에 여기를 할 때는 소를 이렇게 좀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여기가 되도록 밑에 여기 요 부분 할 때도 솔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좋고. 최강덕 원장이 올바른 칫솔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구강 청결을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꼼꼼하게 양치질해주고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사용해 칫솔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위까지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아 요 관리하는 부분들만 조금 더 하시면 오래오래 아마 잘 쓰실 것 같고 예상을 할 때는 우리가 밑에 4개 위에도 한 4개나 5개 심을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2, 3, 4, 5, 6개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안정적으로 자리 잘 잡도록 그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근처 식당을 찾은 김정환 아버님. 요즘 먹는 재미가 뭔지 제대로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 그의 선택은 수육백반. 야들야들한 고기 한 점을 상초에 싸서 맛있게 먹는데요. 담백함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씻고 또 보다시피 아까 깍두기도 잘 씹어주고 전에는 이 수육도 두꺼워가지고 얇게 쓸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먹고 왜냐면 떨어지니까 이빨이 떨어지니까 얇게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두껍게 먹으니까 좀 먹을 맛이 나네.
앞으로 바라면 이 이빨을 관리를 잘해서 내가 오래도록 이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밖에 없죠. 왜냐면 야, 이거 기름이 흔들려가지고 빠지면 어떡할까 하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거든, 나도. 그러니까 내일 식사하고 나서 바로 그냥 저도 세정기로 때리고 그 치하고 그냥 또 닦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루 3번을 닦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같이 이렇게 관리했으면 정말 이빨 좋았겠지. 아, 요새는 진짜 살만 나는 거지 뭐. 디지털 플라치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무치아 환자들, 텔리를 끼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플라치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는 중에 보니까 50대, 60대 젊으신 환자분들이 치주 질환이나 충치로 인해서 이를 다 뽑고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게도 디지털 플라치가 적용이 되어서 전체 임플란트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술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쉽게 전체 임플란트로 디지털 플라치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 디지털 플라치를 시술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의 대부분 다 공통적인 그런 그 환자분들의 그 소감이 먹는 것과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참 너무 행복한 걸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도 같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술법이 되는 게 디지털 플라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그런 건강들을 다들 이렇게 회복하셔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아는 본인의 것일 때 가장 튼튼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면 최대한 자연스럽고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는 편리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생활의 활력을 위해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